신들은 나리의 창자로 만든 사슬로 로키를 묶게 된다. 그리고 북유럽 신화의 불에 거인 수르트가 세계의 종말 라그나로크를 완성한다. 에그헤드를 탈출하며 본격적인 엘바프 편이 시작될 줄 알았지만 이내 루피 일행이 신거병의 적단의 항해사 로드의 디오라마에서 눈을 뜨게 되며 다소 아쉬운 전개가 펼쳐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원피스 1130화에서 일전 빅맘의 딸 로라에게 반해 청혼을 요청한 엘바프의 왕자 로키가 카이도가 생각날 수 있는 강인한 포스로 등장했습니다. 한편 63년 전 엘바프에서 태어나 로라에게 청혼을 요청했던 로키의 실루엣은 지금과 다른 모습과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에 더욱 반전을 거듭하는 모습으로 공개된 건데요. 나아가 이번 엘바프는 북유럽 신화의 주요 요소와 몇 가지 모티브를 빌려 표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세계를 멸망시키는 북유럽 신화 로키에 관한 내용과 어쩌면 첫 등장의 사왕 해군대장급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 로키의 강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유럽 신화는 게르만 신화에 속하는 신화로서 신의 탄생과 신의 부흥 그리고 신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나아가 전형적인 영웅서사는 다른 신화와 비슷할 수 있지만 신들이 몰락한다는 결말이 신의 부흥 시점부터 예견되었기에 상당히 큰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말에 대비하는 것이 북유럽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인 가운데 이번 원피스 1130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저주받은 왕자 로키도 자신이 세계를 끝장낼 태양의 신으로 언급했던 건데요. 이처럼 원피스의 로키 또한 세계의 종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태양신으로 공개된 만큼 먼저 북유럽 신화에는 수르트라는 불의 거인이 존재했고 끝내 라그나로크가 시작되자 결국 세계는 불꽃의 검을 지닌 수르트를 통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종말이 예견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북유럽 신화, 그리고 나아가 마지막 거대한 전쟁 라그나로크의 시작 또한 로키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북유럽 신화의 로키는 아스가르드의 신족인 시긴을 아내로 맞이했고 발리와 날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한 가정에서 그치지 않고 앙그로보다라는 거인과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로키의 자식들이 종말을 가져온다는 예언을 최고의 신 오딘이 알고 있었기에 로키의 자식들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장남인 거대한 늑대 펠리스는 신도 잡아먹을 수 있었기에 니다벨리르에 사는 난쟁이들을 찾아가 대장장이들에게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끈을 주문하게 되고 결국 글라이프니르라는 끈을 받아오게 됩니다. 한편 펠리스는 신들에게 넘어가 글라이프니르에게 속박당한 채 원피스의 로키처럼 바위에 묶이게 됩니다. 이어 남은 자식 중 하나인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는 바닷속으로 그리고 아름답지만 얼굴 반쪽이 시체였던 헬은 죽은 자들의 땅으로 보내지게 되며 종말을 막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신 오딘과 아내 프리그에겐 발두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어 그가 죽게 되면 세계의 종말이 시작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세계의 종말을 막기 위해 프리그는 세상 모든 존재로부터 발두르를 죽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지만 로키는 겨우살이의 풀을 통해 발두르를 죽일 수 있다는 딱 하나의 허점을 발견하며 결국 눈이 먼 신 호드에게 겨우살이의 가지를 꺼거 만든 화살을 건네 발두르가 끝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로키는 결국 세상의 종말을 부르는 사건을 불러오게 되고 이어 신들은 로키의 자식들 중 발리를 늑대로 만들어 나리를 죽이도록 만들었고 결국 로키는 나리의 창자로 만든 사슬로 인해 바위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바로 독사를 매달았고 이어 독액이 떨어질 때마다 로키의 얼굴이 녹아내렸지만 아내 시긴이 사발로 독을 받아내자 결국 로키는 자신의 가정을 파괴시킨 신들을 증오하며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조금 지나자 세상은 끝나지 않은 겨울로 혹독한 추위가 지속되었고 이어 끝나지 않은 전쟁과 큰 지진으로 펠리스의 글라이프니르가 끊어지게 됩니다. 한편 요르문간드는 최강의 신 토르와 전투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결국 토르 또한 요르문간드의 독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어 펠리스는 오딘을 잡아먹었지만 오딘의 아들 비다르에게 입이 찢겨 죽게 되고 한편 로키는 아스가르드의 문지기이자 모든 걸 볼 수 있는 헤임딸과 결전을 벌이며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전쟁이 끝나지 않자 결국 불의 거인 수르트가 세상의 모든 걸 불태우며 세계의 종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엘바프 편은 북유럽 신화의 특징을 담아내고 있기에 저주받은 왕자 로키 또한 바위에 묶인 채 등장하게 되었고 이어 로키가 바위에 속박된 이유는
바로 왕이자 아버지, 즉 헤럴드 왕을 죽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로키는 엘바프 왕가에 전해지는 전설의 열매를 먹기 위해 결국 아버지를 죽이게 되었고, 이어 엘바프의 모든 전사들이 총동원되며 도망치려 하는 로키를 잡아 지금의 바위에 묶어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설의 열매를 먹은 로키였지만 엘바프의 전사가 총동원될 정도라면 로키의 강함은 사왕 해군대 장급일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대부분의 만화는 전개가 지속되며 파워 인플레 현상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이번 에그헤드 편 오노성들조차 해군대 장급 이상일 수 있는 사기적 능력과 강함, 그리고 패왕색 패기까지 전부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장에서 등장한 로키 또한 파워 인플레 특성으로 인해 어쩌면 사왕 카이도를 뛰어넘는 존재이자 또 한 명의 태양신으로서 강함을 충분히 지니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사왕 빅맘은 당시 로라가 로키와 혼인을 맺었다면 진작 카이도와 샹크스 그리고 흰수염까지 뛰어넘어 해적왕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말했듯이 세계 최강의 국가 엘바프의 전력과 강함을 손에 넣는다면 다른 사왕들마저 제압할 수 있는 무력이 생긴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엘바프의 모든 전사들이 전설의 열매를 먹은 로키에게 전부 달라붙어 겨우 로키를 제압했기 때문에 로키가 정말 풀려나게 된다면 그때는 세계의 종말이 다가올 수 있는 라그나로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북유럽 신화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로키를 통해 세계가 종말되기는 했지만 북유럽 신화에서의 종말은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긴 했지만 결국 생명이 다시 한번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끝이면서 새로운 창조가 예언되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원피스에선 고대 병기를 통해 다시 한번 세계를 바다 아래로 수장시키려는 세계 정부의 임무가 있고, 이어 노예들을 고뇌해서 해방시켜줄 태양신 미카가 있기 때문에 로키가 원하는 세계의 파멸은 새롭게 시작된 북유럽 신화처럼 지금의 세계를 만든 정부가 로키를 감당해야 하는 대사건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현재 전설의 열매를 먹으며 세계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로키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세계 정부와 혁명군 그리고 나머지 사왕들도 로키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엘바프에선 과거부터 태양신 미카의 전설에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태양신으로 언급한 로키가 어떤 전설의 열매를 먹었는지도 이번 에피소드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로키의 디자인은 도플라밍고와 카이도가 떠오를 정도의 모습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로키의 행보도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최근 오노성이 사왕 해군대장급 이상의 능력자로 밝혀지게 된 만큼 전설의 열매를 먹은 로키 또한 사왕 해군대장급 전투력을 지닐 수 있는 가운데 과연 북유럽 신화의 세계를 파괴시킬 수루트는 로키가 될지, 그리고 라그나로크 이후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 만큼 루피와 함께 지금의 정부를 끝내며 신시대를 개척하게 될지는 앞으로 전개될 루피와 로키의 운명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